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일반고의 레인지 컷은 어느 정도 되고 특목고 자사고의 최저 내신 컷은 어느 정도까지를 갖다 되는지를 갖다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갖다 치르고 있죠. 근데 중간고사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대략 내신들은 이제 갈피가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3월달 모의고사도 보셨고, 5월 8일날 이제 그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오는 그 모의고사까지 본다고 한다면, 대략 이제 학교를 갖다 어디를 지원하셔야 될지 결정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 6장을 갖다 어떻게 지원해야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의 첫 번째 편으로 일단 지원학과 내신 문법 살피기와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분석하기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지원학과 내신 분포 살피기는 뭐 당연하겠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일반고의 레인지 컷은 어느 정도 되고 특목고 자사고의 최저 내신 컷은 어느 정도까지를 갖다 되는지를 갖다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요 대학의 연대와 고대의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고, 내신 컷은 단과 대학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능 최저를 갖다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면은 확실히 내신 등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는 서울대 직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 활동 우수형과 그 다음에 고대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그 다음에 홍익대 정도가 있죠. 이거 말고는 사실 학종에서는 크게 없죠. 그런데 교과는 대부분 다 그 수능 최저가 있고요. 또 의체학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에서 학종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에 어떤 완화가 끼치는 영향, 교과나 그 다음에 의예과라든지 그 다음에 치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능 최저의 어떤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내신에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아셔야지만이 내가 우리 아이가 요번에 모의고사 성적 갖고 수능 최저를 갖다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지만이 여기가 지원이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말씀드리고, 나의 학생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과연 학생부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대학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하죠. 한양대에서도 요번에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범주 내에서 학생부가 우수하면 내신 등급을 갖다 2개 등급을 갖다 이길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요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대부분이 한 개 등급 내에서는 다 유사하다고 본다고 나와 있지만, 최저 평균보다 2등급이 낮은 아이도 일반고에서 학생부가 우수하다고 하면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더 내신 범위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학생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 아시면 우리 아이의 내신과 우리 아이의 학생부, 우리 아이의 수능 최저를 갖고 지원할 학교가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편, 수시 6장을 어떻게 지원해야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편을 갖다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 입시 결과 내신 분포를 확인하자. 학종의 경우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우수하면 일반고도 내신 한 등급은 극복할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챙긴 학생들과 2학년 때부터 챙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최소한 내신을 갖다 한 등급이나 1.5등급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 학년당 0.5등급은 학생부가 우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한양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등급을 이긴 사례도 나와 있죠. 그건 예외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는 1학년, 2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챙기면 내신 한 등급 정도는 제가 볼 때 저희 휴브랜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충분히 극복해서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를 보세요. 활동 우수형에 대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자, 우리 최초 합격과 등록이 다르죠. 최초 합격은 일반고 비율이 얼마? 파란색이 일반고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광역자사고고, 그 다음 회색이 전국단위 자사고고,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가 이제 노란색이고, 파란색이 과학고고, 초록색이 이제 어디냐면 영재학교 학생인데, 최초 합격자는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일반고 비율이 34.6%였죠. 근데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 비율이 얼마가 되죠? 60.0% 확 높아지죠. 2022년도에서도 일반고 비율이 42.8%였는데 최초 합격자에서는 등록자 기준은 63.2%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어디가에 발표하는 연세대학교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60%까지는 어디다? 대략 일반고다. 그래서 50% 정도 컷은 대부분 일반고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60%라는 거. 대학 어디가는 등록자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에 비해서 등록자는 거의 지금 2023년도엔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런 연대 활동후 수형의 이제 합격자 분포를 보면은 요게 박스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박스 플롯의 박스의 하단 부위가 25%, 가운데 선이 있죠. 그게 50%, 저점이 이제 평균이거든요. 그리고 박스의 상단이 75%죠. 꼬리 끝이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일반고 비율이 60%라고 봤을 때 인문계열은 그 가운데 선보다 그 위에 점이 찍혀 있죠. 그게 한 60% 정도겠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한 60%가 한 2.3등급 정도까지 일반고가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갖다 알 수 있고,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중반까지 합격을 했구나,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사회계열은 어떻죠? 가운데 선보다 역시 점이 어디에 붙어 있죠? 위에 찍혀져 있죠. 그럼 60%가 1.84등급.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 1.8등급대 정도까지는 합격을 했다라는 거고,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전후 정도에서 합격이 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죠. 이건 2023년도 결과입니다. 아직 2024년도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을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자연과학 계열은 평균이 2.2억인데 그 다음에 평균이 2.20이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선보다는 평균이 조금 더 75% 선과 가운데에 있겠죠.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1.1에서 1.2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같은 2.2등급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1이나 2.2 정도까지 일반고를 뽑는다.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중반까지 뽑혔구나, 이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2.13이죠. 평균이 2.13이니까 대략 2.1 정도까지는 60% 컷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2.0에서 2.1등급 사이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목고 자사고는 역시 이제 3등급 중반 정도까지 뽑혔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의치학은 뭐 의대, 치대, 약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크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연대입니다. 이 연대는 그래서 60%가 일반고고 대략 사회과학 계열만 1.8등급 때까지가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고, 대부분은 2등급 2.0이나 2.1 정도까지 해서 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고려대를 보겠습니다.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거의 뭐 100% 가까운 학생들이 다 일반고 학생들이죠. 근데 이제 고대 학업부 수용은 61%가 61%만이 얼마입니까?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죠. 61%라고 봤을 때 고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이 얼마죠? 평균이 2.08이라고 되어 있죠. 50% 컷은 1.9대 정도 있는데 2.08이다. 그러면 이제 대략 60% 정도가 2.1 정도에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고대 이제 정경대학을 보면 고대 정경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디죠? 평균이 2.03이죠. 그러니까 50% 것보다 위에 있죠. 여기도 한 2.1등급 정도까지 뽑혔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고대 국제대학은 특성상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평균이 2.64죠. 근데 50% 컷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61%라가 일반고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고대 학업부 수용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2.4, 2.5등급 정도까지 뽑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고대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50% 것보다 평균이 1.91이죠. 그러니까 1.9등급대 정도에서 60% 정도 컷이 한 2등급 정도, 2.0, 요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 보건과학대학은 보건과학대학이 이제 이과인데 문과 쪽에, 인문 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건정책학과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50% 컷보다 위에 있는 것이 2.8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한 2.5등급 정도까지
충분히 뽑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고대 학업부 수형에 대한 분포를 보면 어디까지 됐죠?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대까지 해서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들은 학생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자연과학 계열을 보면 생명과학대학은 어디죠? 1.98입니다. 그러니까 50% 컷보다 바로 위에 이제 평균이 1.98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61%라고 일반고 봤을 때 고대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 2.0에서 2.1등급 정도까지가 뽑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도 비슷하죠. 그죠? 평균 바로 위에 이제 점이 찍혀져 있는데 평균이니까 50%컷 바로 위에 평균이 찍혀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61%라고 봤을 때 2.0에서 2.1등급 사이에서는 충분히 뽑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의과대학은 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대의 그 학업부 수형에 대한 내신 분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대 학업부 수형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고는 대부분 2.0에서 2.1등급 정도까지 뽑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뭐 의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한 3등급 내외 정도에서, 그죠?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가 조금 높이 뽑혔죠. 그러니까 그때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가 2.3, 2.4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계열적 과평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4.68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대 이제 계열적 과평에서 이제 비교과를 되게 많이 보는 학과에서 그래 낮아진 케이스도 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은 고대 자연 계열 같은 게 학업부 수형에선 2에서 2.1까지는 뽑혔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어떤 전후에서 뽑혔다. 근데 이제 고대 학업부 수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올해부터 이제 일괄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내신은 더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폭들은 일괄합산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고대 자료였고, 뭐 이건 제가 이제 한양대 때 말씀드렸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등급에서 2등급 초반대까지 어디죠? 한양대에서 한양대 PT거든요. 유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 차이는. 그래서 여기서 학생부 종합 일반고 최종 등록자 보면 1.3에서 1.9까지가 70%가 몰려져 있고 평균이 1.7인데 최저가 3.98이다. 그죠? 인문도 1.5에서 2.2까지 몰려 있고 평균이 1.8인데 최저가 3.58이 된 학생이 있다. 근데 이제 자연과 인문은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비인기학과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다 인기학과거든요. 경영학부, 뭐 파이낸스 경영, 경제금융학부 다 인기 있는 학과인데 1.5에서 2.1 사이에 70%가 몰려있고 합격자 평균이 1.84인데 일반고 최종 등록자잖아요. 근데 되게 인기학과인데 일반고에서 얼마다? 3.73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요게 70% 컷인 거고. 그러니까 2.1부터 요런 사이에서 한 30% 정도가 있는 건데 최저가 3.73이 되는 학생이 있다. 이건 얼마죠? 내신을 갖다 거의 2개 등급을 갖다 커버해서 합격한 학생도 어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죠? 고대가 아니죠. 한양대가 발표한 그러니까 2개 등급을 극복한 학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어떤 입시 결과, 그죠? 그래서 학교 설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갖고 요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하는 산포도를 보셔서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대학의 입시 결과 산포도를 분석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죠. 이 카톨릭대 보세요. 딱 보면은 좀 보이지 않나요? 카톨릭대 약대 같은 경우 어디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2.1등급 정도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고요. 파란색이 이제 일반색인 거고 1단계 통과 같은 경우 회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때 1등급 후반에 뽑힌 학생도 있고 2.4까지 뽑힌 학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략적으로 봤을 때 뭐 저건 이제 광역자사, 지역자사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고는 저는 2.1까지는 뽑히지 않았을까. 의대는 어차피 학교당 한 명이니까, 그죠? 뭐, 그게 이제 저게 1.3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일반고일 거고, 나머지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겠죠. 간호학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희대를 보시면은, 경희대가 이제 요번에도 메디칼 설명회 5월 달에 하는데, 요번에 경희대 의대는 조금 이제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경희대 의예과의 산포도는 좀 넓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경희대 의대가 거의 일반고 비율이 80%, 90%에 가깝게 80%대가 계속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기 때문에 계속 1.0대, 1.1대 정도인 학생들이 뽑혔죠. 그러니까 저런 산포도를 갖고 있었죠.
한의학과 자연은 다 일반고가 100%였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저희가 그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합격한 학생이 2.2등급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비번호 받았는데 결국 되지는 않았는데,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 저게 다 100% 일반고 학생들, 1.8등급대까지가 다 일반고였고요. 경희대 치대를 보면 따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1.6, 1.7등급대 정도까지, 저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일반고였을 것 같고요. 1.8, 1.9도 일반고일 수도 있고 광역자사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명확하게 저렇게 2등급 중반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대 초반대까지 여기는 이제 통목고 자사고이지 않았을까 보여주는 거고, 약대에 대한 분위기도 보시면 딱 보이죠. 저 일반고, 지역 자사고, 그 다음 통목고 자사고 이런 분포를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대략 물론 1년치만 보고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약대가 워낙 조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요번 입시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희대를 생각하시는, 이렇게 의치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희대 그 메디컬 설명회 5월 달에 있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서 요번에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어디까지 됐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시는 거는 지원하는데 큰 그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북대도 보시면 경북대 일반 학생 전형이거든요. 의예과가 어디까지 됐죠? 요번에도 저희가 경북대 의예과의 일반고 학생 1.72등급 합격했거든요. 그럼 보면은 요건 2023년도 자료인데 보시면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애가 1.6, 1.7까지는 많이 합격자가 있죠. 저건 일반고 학생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보시면은 시작하는 게 얼마죠? 오히려 2.2등급대 한 명 있고 1.3등급대 있고 1.0, 1.1대가 없죠. 경북대 일반 학생 전형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신 위주로 보지 않고 저런 그 형태를 보이는 데가 경북대, 가천대, 아주대가 1.0대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저런 거 뭐냐면 비교과 위주로 뽑히기 때문에 오히려 1.5등급 전후가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6, 1.7 같은 경우 이제 일반고 학생이 뽑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특목고 자사고, 이제 광역 자사고는 저렇게 1등급 후반대가 일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는 2.3부터 3.3등급대까지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치대도 보시면 경북대 치대는 저는 1등급 후반대까지는 일반고라 보여지는 거, 인원이 적기 때문에 2등급 초반대가 이제 광역 자사고이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거고요. 경북대 수의과대학은 그 2등급 초반대까지가 일반고라고 보여지는 거고, 2.5 미만이 광역자사고, 그 다음 2.5, 4등, 요 정도 때까지는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를 보면은 가천대 이런 이제 삼포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일부만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많은 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나머지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한 번에 보여드릴 기회는 계열별로 모여서 할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느낌을 갖다 어떻게 하시는지를 갖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가천대 보시면 어떻죠? 1.0, 1.0등급대는 없죠. 항상 1.1등급대가 있고 오히려 1.4, 1.5등급대가 더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뭐냐면 경북대랑 같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일반고가 1.8등급대, 그죠? 여기서는 일반고가 2022년도에 1.9등급대까지 합격을 했고, 자사고는 어디까지죠? 3등급대. 이렇게. 자사고는 뭐 3년 전에 4등급대인, 그러니까 자사고, 4.6등급인 자사고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포를 갖고 있죠.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천대 같은 경우 40명에서 90명이 들어서 130명까지 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20명 모집할 때도 이랬는데, 아무튼 요번에 모집 요강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 내신 등급에 대한 것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오히려 이제 한번 이렇게 건국대의 그 수시 큐레이션에 건국대가 발표한 거거든요. 건국대를 발표한 걸 보면 이제 문과대학 보시면 딱 보이시죠? 어디까지 보이냐면, 자, 국어국문학과야. 국어국문학과는 어디까지? 제가 보기에는 3등급 초반대까지 일반고였을 것 같고요. 3등급 중후반부터 이제 뭐 광역자사고부터 시작해하고 일부 외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뽑히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거고요. 철학과를 보면 딱 보이죠. 3등급 초반대까지 3.5 미만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을 것 같고, 3등급 후반은 광역자사고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등급 이런 건 이제 자사고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오히려 사학과는 되게 높았네. 다 2등급대에서 대부분 다 뽑히지 않았나 보여지는 거고, 지리학과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한 3.3등급 초반대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을 거라고 보여주고, 자사고는 이제
4등급대가 뽑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워낙 뭐 다 인기 있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어디다 2등급대까지는 다 많은 합격자의 산포도가 나오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연계열 보셔도 그 이과대학 수학과 같은 경우 어디죠? 한 2.7까지는 일반고였을 것 같고요. 3등급 때는 글쎄 뭐 광역자사고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리학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어떻죠? 뭐 2등급 때까지는 다 일반고였을 것 같고, 그죠? 뭐 그 3.4 저게 이제 일반고일 수도 있고 광역자사고일 수도 것 같고, 이렇게 5등급, 6등급인 학생들은 다 특목고 자사고이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3.5까지는 제가 볼 땐 다 일반고라 보여지는 거고, 3등고 후반대는 광역자사고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산포도를 갖다 대학들이 발표되는 걸 발표한 자료와 매년 이게 좀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발표한 산포도의 분포도를 갖다 2, 3년치를 갖다 이렇게 봐서 그거에 대한 컷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내신 분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학과를 갖다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고, 나의 내신 갖고 지원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갖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레인지 컷이니까 바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는 수능 최저 충전이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능 최저를 예측하자. 이거는 이제 사실 학종에서는 아까 일부 학과만 있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직윤이라든지 연대 활동 수영,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어디죠? 물론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 학업부 수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근데 교과는 대부분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치학에서도 또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현황을 보면 이렇게 재학생 대 졸업생의 비율이 7대3입니다. 근데 2023학년도 수능 자료를 갖고 보면은 국어와 수학과 탐구의 1등급대 비율을 보면은 재학생 대 졸업생이 42.7대 50.3이고 수학은 37.1대 62.9고 탐구는 32대 68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5월 8일까지 모의고사는 졸업생이 안 들어오잖아요. 7월달 모의고사도 졸업생 안 들어옵니다. 6월 모의고사 물론 졸업생이 50%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3월 모의고사, 5월 8일 보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졸업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등급을 볼 게 아니라 100분위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3월 모의고사와 5월 8일 모의고사의 100분위가 98.3 이상이 나와야지 1등급, 95.1 이상이 나와야지 2등급, 탐구 1등급은 98.7 이상이 나와야지 1등급, 그 다음에 95.7 이상이 나와야지 2등급, 수학 1등급은 98.5 이상이 나와야지 1등급, 95.4 이상이 나와야지 2등급입니다. 그래서 요 100분위를 보세요. 그래서 요게 졸업생까지 포함됐었을 때 나의 100분위가 이 정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1등급을 맞겠구나, 2등급을 맞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고대를 보세요. 고대가 아직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다 발표하지 않았죠.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지만, 고대가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학교 추천 전형이 3합5에서 3합6이 됐죠. 그 다음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 3합6에서 3합7로 하나씩 완화가 됐거든요. 근데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저거 일괄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능 최저로 얼마를 맞췄는지를 갖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한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3합5에서 3합6이 됐고 3합6에서 3합7이 됐죠. 물론 이제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다시 이제 3합7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 더 낮췄죠. 이제 그랬었을 때 수능 최저가 아무튼 아직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에서 수능 최저가 하나씩 완화가 됐었을 때, 자, 한번 보시면 어떤 차이가 나오죠?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죠? 하나씩 완화가 됐었을 때, 인문계열 같은 경우 44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64%로, 이건 지원자 전체거든요. 저렇게 높아졌죠. 하나가 완화가 되니까. 전경대학도 42에서 63이 됐죠. 그래서 인문계열 전체로 보면은 3합 5일 때는 38.2였는데 3합 6일 때는 얼마가 됐죠? 60.6%가 됐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 등급도 어떻게 되겠죠? 내신 등급도 1.66인데 평균 1.52 정도로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을 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고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3합6에서 3합7이 됐는데
3합6일 때는 평균이 얼마냐면 44.4%였는데 역시 그 3합 7이 되니까 평균이 얼마로 늘어요? 64%도. 지원자 64%가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더라는 거죠. 공과대학도 52.4에서 72% 늘었고, 당연히 이과대학은 54.2에서 65.5% 늘었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내신 등급이 높아지겠죠. 여기서도 2020 평균 등급이 1.52였는데 얼마까지 높아졌죠? 1.47 등급까지 이렇게 평균 등급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최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들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된다? 그럼 수능 최저 충족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럼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북대도 한번 보세요. 경북대도 이제 보면, 경북대 의치학수 수능 최저,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서 2024년도가 이제 3합3에서 3합4가 되거든요. 수의학과 약학과는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 2024년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북대를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 2023학년도에 그 지원한 학생들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합4를 갖다 요번에 적용을 해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작년에 발표한 시뮬레이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16.9%였거든요. 3합3일 때는. 근데 3합4를 갖다 적용을 해보니까 요 지원 인원 332명 똑같은 학생들 대상으로 3합4를 적용해버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16.9%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39.5%까지 확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내신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내신의 변화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39.5% 높아지니까 당연히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이 1.26 등급이 되고 교과 등급 변화가 0.12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 최저가 3합3에서 3합4로 완화됐을 때 경북대가 작년에 발표했던 시뮬레이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16.9에서 39.5% 높아진다. 그럼 지역 인재는 어떠냐? 치과대학 보세요. 치과대학만 우선 보시면은 15.6인데 39.7% 비슷하죠. 일반은 16.9%에서 39%였는데 지역 인재도 15.6%에서 수능 최저 통과율이 그 39.7%로 똑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의대 같은 경우도 얼마가 되죠? 의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통과율이 29.4%였는데 3합4가 되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더라? 수능 최저 통과율 53.2% 올라가더라. 그래서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내신이 높아지는 것들을 갖다 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역시 이제 수능 최저 통과율이 높아지니까 교과죠? 교과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신이 0.13 등급 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능 최저 하나가 완화가 됨으로 해서 내신 정도가 얼마가 올라가더라? 0.12 내지 0.13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능 최저의 어떤 변화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능 최저가 3합3일 때 3합4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3합4는 또, 교과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일괄합사니까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전형인 거죠. 그래서 대략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수능 최저 통과율이 3합4 정도가 됐을 때, 치대는 한 40% 정도, 의대는 50%대 초반, 그죠? 그 3합 50%대 수능 최저 통과율이 이제 3합4가 되면 이렇게 50%에서 60%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율이 그 정도 되니까, 그죠? 수능 최저의 변화가 있는 학과에 같은 경우에는 내신 한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하나가 완화되면 얼마다? 0.12에서 0.13 정도의 교과에서는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건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그 한양대에서 교과에서 1.69가 지원자 평균이었는데 그 교과는 또 충원율이 많잖아요. 285.2%였는데 최종 등록자는 1.37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포도인 거고 이렇게 결국 이런 끝에 있는 학생들이 되는 거는 충원이 많으니까 밑에서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 보여준 거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한양대가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수능 최저 적용하니까 결국 작년도에 요번에 2024학년도 입시에 합격한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해봤더니 등록자의 33.3%, 3분의 1만이 수능 최저를 갖다 충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수능 최저가 이게 수능 최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 2,082명 중에 작년도 학생, 요번에 입시 결과가 끝난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최저 적용을 해봤더니 최저를 미충족한 학생이 1,022명. 결국은 최저를 충족한 학생 중에 2,082명 중에 1,060명만 충족을 했다라는 얘기고
최종 미등록자, 이건 713명이 2월 나온 학생이죠. 285.2%인가 그랬죠. 2월 나오니까 얼마가 남더라? 347명만 남더라는 거예요. 교과에서 수능 최저 3합치를 마치고 2월까지 하고 나니까 몇 명 모집하는데 338명 모집하는데 347명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 전체에 수능 최저를 마쳤다고 한다면 결국은 97%가 다 붙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이게 수능 최저는 큰 영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능 최저가 없었을 땐 1.37이었는데 작년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능 최저 적용해 보니까 평균 1.73으로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그 한양대가 발표한 자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영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하나가 완화되면 이렇게 교과에서도 0.1등급이나 0.2등,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학생부 그 일반적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어땠죠? 수능 최저가 없었을 때와 수능 최저가 있었을 때는 1.37이었는데, 그죠? 그 1.73으로 확 떨어지죠. 한 0.4등급 정도가 떨어져. 수능 최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살펴보셨으면 첫 번째, 우선 그 내신 성적이 지원학과의 범주에 내가 포함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 이겠죠. 그래야지 좀 안정적이죠. 내신 성적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도 물론 합격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교과에서는 로또인 거죠. 운에 맡기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극복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교과는 그렇지 않죠. 교과는 3개년치에 대한 부분들을 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가 부족하나 만약에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교과를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조 내신 등급을 살펴갖고 내가 3개년치의 컷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내가 확신이 쓴다고 하면 그걸 보고 교과를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 충원율을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성균관대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564%, 글로벌 리더 500%, 글로벌 경영 600%, 인문과학 계열 317%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자연과학 계열도 소프트웨어 550%, 전기전자, 전자전기공학 690%, 공학 계열 352%, 글로벌 융합 260% 이렇게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충원율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22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얼마였죠? 2합 5였죠. 그죠? 그 다음 2023년도에는 3합 6이었죠. 물론 이제 어디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면 그 3합 5였고, 근데 2024년도 이것이 다 하나씩 완화가 돼갖고 3합 7, 3합 6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 완화가 되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되는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입시 결과, 요번에 2024년 성균관대 발표했죠? 그러면 내신이 어떻게 대략은, 수능 최저 완화됐으니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내신이.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신 등급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죠? 물론 심리학과는 요번에 뭐 거의 2.9, 3등급도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뭐, 그렇다 아주 그렇게 이제 크게 완화가 된 건데 저건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고 대략은 내신 등급이 어떻게든 높아졌죠. 그렇죠? 대략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높아졌구나라는 사실을 갖다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하나가 완화되면 내신 등급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성균관대 자연 계열 같은 경우도 교과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내신 등급이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죠. 물론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적용한 반도체 융합이나 그다음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고,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여기는 다른 데 3합 7에 비해서 3합 얼마였죠? 6이었죠. 하나가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9등급, 2등급 때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대량은 내신이 하나가 완화되고는 이거 높아졌습니다. 요런 내신 등급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 최저 완화가 분명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내가 내신이 들어가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내가 학생부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교과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학종의 경우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학생부의 경쟁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저희들의 한번
샘플링만 제가 몇 가지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1.2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 의예과 붙고 연대 활동우수형 의예과 붙은 학생이 있고, 일반고 1.70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 의예과 붙은 학생이 있죠. 일반고 1.88등급은 서울대 일반전형 소비자학과, 일반고 1.90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 전기전자공학과, 일반고입니다. 지역자사고 1.95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 경영학과, 일반고 2.2등급이 연대 활동우수형 연대 활동 신소재공학과, 일반고 2.34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 응용생물화학과, 일반고 2.36등급이 고대 계열적 합평 전기전자공학, 일반고 2.40등급이 연대 국제형 하스, 그다음 지역자사고 2.81등급이 가천대 가천의학과, 국제고 2.9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 치의학과, 지역자사고 2.95등급이 경희대 치의학과, 일반고 3.1등급이 연대 국제형 하스에 붙은 사례도 있고, 지역자사고 3.3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 건설 환경공학 합격한 학생도 있고, 일반고 3.39등급이 고대 학업부 수용 수학교육과 붙은 학생이 있고, 지방예고 3.39등급이 연대 국제형 하스에 붙은 학생이 있고, 자사고 4.1등급 연대 활동우수형,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가천대 가천의학과 약학대 붙은 학생도 있고, 자사고 4.68등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계열적 합평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에 붙은 학생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샘플링만 해서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일반고에 3등급대인 학생도 있는 거예요. 고대 학업부 수용 수학교육과. 저는 올해 이게 뭐냐면 일괄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과가 좋고 수능체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같은 게 제가 고대 변화할 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가 우수하면 최소한 내신 한 등급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부를 준비하려고 하면 가장 이제 지금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건 뭐냐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떠오른 건 이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공동교육 과정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 심화된 과목을 다 이수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가 발표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보면은요, 이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이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는지 평가한다.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 등과 같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인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디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도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뒤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 이번 전년도 입시죠. 뭐라고 한 거죠? 너 인터넷과 전문서 찾아 읽어보며 공부에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을 이수할 수 없으면 네 스스로가 동아리에서 인터넷과 전문서적 읽어보며 공부한 것을 나타내.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서울대학교 설명에서 샘플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가.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요번에 1월 29일 날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부 위주전형 수시모집 종합역량평가 심층화에서 학생부 이수 내역이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수 내역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 보면은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사항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수 과목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라?
본인의 노력으로 학생부에 나타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런 거죠. 그 레고랜드 피이발 기업어음과 채권시장 유동성 악화에 대한 언론 보도 접하고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금융시장의 신용 창출 과정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민간금융에 어떤 경로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을 가짐. 이 과정에서 도시 거시경제학 중, 도서 거시경제학 중, 그러니까 도서 거시경제학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왜 거시경제학이 우리 학 교육 과정에 없으니까 미시 거시경제학이 국제고 같은 경우 깔리지만 안 깔리는 학교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거시경제학 중 LN 곡선 및 화폐시장 균형을 학습하고 동영상 재무관리를 수강하며 듀레이션 및 수정 듀레이션 개념을 예제풀이와 함께 학습하며 긴축 통화정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X축을 채권 가격, Y축을 금리로 설정한 좌표표면상 듀레이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함. 그죠? 연구 과정을 화폐시장의 장기균형과 재화시장상 물가에 끼친 영향으로 나누어 세분화함. 연구자료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읽고 재활용률의 상승은 신용승수와 통화승수를 증가시키지만 부실채권이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후 금리 인상이 재화시장의 물가에 끼친 영향을 실증 데이터로 분석하기 위해 에코스에서 제공하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의 쌀 가격과 CPI의 엑셀 파일을 추세선과 함께 추출함. 추출한 다항함수를 비롯하여 도함수의 원리를 이용해 차기의 쌀 가격 상승 여부를 추정해보고 수행평가 보고서를 냈죠. 이런 것이 이제 어디죠? 경제에서 거시경제학을 내가 스스로 공부했다는 걸 나타난 거죠. 예를 한번 보시겠어요? 용액의 총괄성 중 삼투압을 학습하면서 생명과학 시간에 학습한 저장액과 고장액에서 용매 이동으로 인한 용액 용출 현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의문을 가짐. 도서 내가 사랑한 화학 이야기에서 체내에서 농도에 따라 용매 이동을 예측하는 오스몰 농도에 대해 접하고 정상활동을 위한 체액의 농도에 궁금증이 생겨 조사를 진행함. 전공도서인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참고로, 그러니까 내가 고급화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도서인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통해서 공부했던 과정을 나타낸 거죠. 참고로 삼투압으로부터 오스몰 농도를 유도한 후 몰 농도와 오스몰 농도의 차이점을 활성도를 바탕으로 학습함. 인체를 구성하는 물은 세포막과 모세혈관을 차이에 두고 조성의 차이로 인한 삼투 현상으로 이동하는 원리를 이해하였으며 세포막에서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이동할 때 농도 차이로 인해 물이 이동해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됨. 용액의 총괄성 중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하면 오스몰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고 이를 이용한 삼투질 농도 진단법에 대해 탐구를 진행함. 뭐 이렇게 등등. 여기서도 뭐죠? 내가 고급화학을 공부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갖다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런 걸 갖다 이수 과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생부에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나타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평가, 서류평가 방향에서 학생의 실질적 대학 수학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 역량 평가를 명령화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역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죠? 그 평가 내역을 보면 교과별 선택 과목 이수 내역과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 모집단이 기초학업 역량을 위한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내역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죠? 그 자율진로 탐구 활동으로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이 과잉 유동성을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부 경제 정책이 역선택으로 규결되는 구체적 원인에 관심을 가짐. 같은 소득 예산이라도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설명하고자 미시경제학 중 소비자 이론을 학습하고, 그죠? 내가 미시경제학 중 소비자 이론을 학습한 심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콥터글라스, 레온티에프, 롤즈의 효용함수의 개형과 MRS를 비교 탐구함. 이 과정에서 직각선곡선 효용함수의 순간 변화율이 재와 부존점마다 달라지는 현상에 착안하여 L과 K로 각각 미분하고 MPL이 인근 W와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종 노동 투입이 결정되는 원리를 학습함. 확장 정책을 구성하는 데 명목소득 증가 외에 다른 변인이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정가병의 첫 경제학 공공정책과 3회지를 바탕으로 가격소비곡선 PCC와 소득소비곡선 ICC의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고 탐구한 내용을 편미분을 이용한 콥더글라스의 함수의 균형과 ICC상 가격효과 분석으로 정리함. 뭐 이유. 어떻죠? 되게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제 한번 보시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 과정도 보시면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치료 백신 관련 탐구에서 트랙세포를 접하고 이를 이용한 면역 치료에 호기심을 느껴
트랙세포의 작동 메커니즘과 면역 치료 요소의 활용 주제로 탐구하여 영문 보고를 작성하고 학우들에게 요청해 발표함. 트랙세포의 면역 억제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를 읽고 그 기전을 억제성,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용해, 대사방해, 수지상세포 매개성으로 분리해 정리함. 트랙세포가 종양 마이크로 환경에서 면역 회피를 유도함을 학습하며 트랙세포를 사멸시키면 면역 회피를 피할 수 있으리라 추측하고 가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를 발제독하고 트랙세포의 사멸 시 자가 면역이 발생할 수 있고 생성으로 면역 회피가 강화됨을 배우며 자신의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함. 다른 방안으로 트랙세포의 표면 단백질은 NRP1 제거와 이에 따른 IFN화의 생성으로 세포 약화가 가능함을 알게 됨. 트랙세포 표적화를 TA 특이적 T세포로 활성화시키는 기존 면역 요법과 조합한다면 현재 암 치료를 한 단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어떻죠? 되게 이제 개인별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었죠. 그렇죠? 이런 이제 학생부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신은 제가 볼 때 반드시 이렇게 한 등급 이상을 커버해서 한번 이렇게 내가 지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수시 6장에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연히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의 내신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완화가 됐었을 때 내신의 변화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나의 이제 내신과 나의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나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잘 살핀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학생부 지원 전략에 대한 것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편, 3편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세밀하게 수시 6장을 갖다 지원하는 전략을 갖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학교 학과의 그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분포와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신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내가 봤던 3월달 모의고사나 이번에 5월 모의고사로 수능 최저를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되면 교과고 의체학이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맞추는지를 갖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내신도 이 안에 안정적이고 내가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학생부겠죠. 학생부가 내가 이수 과목과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갖다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모든 것을 갖다 안정적으로 넣으실 수는 없겠죠. 물론 도전적으로 넣으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갖춰 도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된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거고 학생부의 비교과가 되게 좋아야겠죠. 그죠? 물론 이제 교과는 도전적이 안 되겠지만 그죠? 학종 같은 경우 도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에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행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이제 3학년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마무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아무튼 끝까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그죠? 이런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에 맞춘 학생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